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입원비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생각하셔서 정리하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입원비는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 큰 혜택을 주면 물론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를 대비한다면 그냥 해지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100세 시대의 필수 보장인 입원비 플랜 자세히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시청자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전화번호가 바뀌는 날입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보험 상담 받고 싶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전문가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맹충호 전문가, 유은경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지금 보험료 내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요. 예. 네, 이게 지금 잘 가입되어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좀 보장 부분이 제가 한 가지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예. 이게 좀 더 추가로 좀 뭐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43살이요. 아, 43 되셨어요? 네. 저희가 미리 증권을 좀 받아봤는데 하나가 프루덴셜 생명의 평생 보장 보험이고 또 하나는 연금 보험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교보생명에. 네네. 맞으십니까? 예. 총 보험료가 한 57만 원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보험료 자체는 부담이 적으세요? 없으세요? 일단은 보장 부분을 하나고 하나 나머지는 연금이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노후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네.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혹시 어디 아프거나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그런 거는 없는데 요즘 하도 주위에 암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되거든요. 예, 저희가 잠시 뒤에 유은경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3 되신 시청자께서 연결이 되셨습니다. 기존의 보험 잘 가입을 한 건지 보험료 대비 보장은 든든한지 또 추가할 부분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유은경 전문가 지금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대로 잘 받아봤습니다. 네. 네, 미혼 여성이신데 보장성 네. 보험료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내고 계셨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 내시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냥 딱히 힘들다기보다 보험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예, 그냥 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 저 같았으면 좀 네. 이렇게 내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아직 결혼을 제가 안 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선은 우리 결혼을 안 하신 여자 시청자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보험의 주된 담보가 사망을 하면 나오는 종신보험인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아, 네. 아, 설명 들으셔서 알고 계셨군요. 아, 그냥 보통 생명보험이 사망이라는 거는 대충, 예. 자세히는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예. 네.
예, 변액이다 보니까 투자도 되어지고 또 네. 많은 기능이 있다 보니까 꼬박꼬박 네. 돈을 내다 보면 시간이 흐려서 나중에 나이가 되다 보면 이제 막연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오시지 않았나 싶어요. 아, 지금 생각나는데 처음에, 예, 그렇게 설계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 좀 이렇게 미리 이제 해놓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으로만 준비한다면 비쌀 이유가 없고 연금은 연금으로만 준비를 한다면 너무 좋게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에다가 종신은 종신보장도 해줘야 되고 변액이라서 투자도 해서 수익도 많이 남겨드려야 되고 또 나이가 되면은 노후에 연금도 드려야 되다 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질병에 걸리셨을 때에는 암 진단 이런 진단비 돈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돈을 계속 내오시다가 네. 정체성이 좀 흐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보험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건가요? 네. 네, 시청자님의 자료를 보고 그래도 네. 제가 장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2012년도에 그래도 젊으셨을 때 이걸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증권의 뒷장을 보니까 헬스케어 특약이라고 자세히 보니까요.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진단비들이 준비되어 있고 네. 입원비나 수술비가 보장이 같이 되어 있으세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의 보험료가 한 네. 7만 6천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장보험료는 7만 6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 보장 부분은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사망보험금이 지금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을 누구한테 사망보험금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사실 1억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거는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 1억 원 중에 절반만 딱 잘라서 떼어내세요. 예, 그럼 떼어내시고. 나머지는 지금 76,000원 말고는 다 사망인가요, 지금? 지금 7만 6천 원 말고는 나머지는 다 사망보장 1억 원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1억 원 중에서 절반을 딱 떼어내시고 네. 예, 특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7만 6천 원을 이 두 예. 가지만 갖고 가세요. 아, 그래서 이런 잘라내고 나서 본 부분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봤더니 네. 80세 이후에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암이나 뇌출혈 이런 진단을 받게 되시면 커버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절반을 떼어내게 되면 보험료가 네. 아까 37만 원을 가져다가 절반을 네. 떼어내면 15만 원 정도가 이제 절감이 되는데 네. 요 상태에서 예. 예, 이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내가 꼭 출혈이 돼야지만 보험금을 받는 거는 한 30%, 그리고 내가 막혔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는 한 70%, 그리고 뇌에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100이라고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의 증권의 뒷장을 보니까 뇌출혈이라고만 보장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아까 잘라낸 부분에서 한 9만 1천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보태게 되면, 80세 이후에 부족한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진단 자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실비나 그리고 지금 프루덴셜에 갖고 계시는 수술 특약들은 1종에서 5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수술하시게 되면은 그 1종에서 5종부터를 찾으셔야 돼요. 아, 그런데 요즘은 인공관절이라든지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수술에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수술비들이 네. 있는데 네.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심으로써 이런 수술비들을 받을 혜택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그럼 제가 여태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에는 실손도 없었던 건가요? 실손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으셨고 갖고 계셨던 보험에서는 80세까지는 보장을 해드리지만 80세 이후에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자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고, 그리고 많이 이제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까 보험에 대한 제 소견은 37만원짜리 보험을 가지고 와서 절반을 떼어내서 보장성 보험 아까 76,000원을 갖고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절반을 떼어낸 거에서 보험료는 절감을 해서 좋은 부분이 생겼고, 그리고, 감액으로 통해서 약간의 보장은 축소될 수 있지만, 91,000원 정도의 그 금액으로, 80대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있던 거를 이렇게 감약하고 있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하는 거는 치르는 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래도 젊으셨을 때 이제 이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특약에 들어있는 이제 76,000원 보장성 보험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부족한 부분들만 채워 가신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교보생명의 변액연금이 있으세요. 변액연금은 너무나 잘 들어놓으신 게, 지금은 20만 원도 내시는 게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주변에 80대에서 90세 되시는 어르신들 한번 보시면,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20만 원과 그분들의 20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게 납입을 하셨더라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납입을 꾸준히 하셔서 가치가 아무리 하락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80대, 90대쯤 됐을 때에는 큰 가치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연금에는 시청자님 추가 납입이라는 제도도 있고 또 연금 개시하는 시점들이 이런 개시하는 요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사마다 다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방송이 끝난 연후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의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보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80대 이후로 보장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보험료 내심으로 인해서 지출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노후에 대비해서 꾸준히 없다고 생각하고 납입하시면 노후에도 든든하게 준비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 기존 보험이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어떻게 보완해 가면 좋을지 의견을 드렸는데요.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아마 궁금한 게 굉장히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보험 고민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입원비 보장은 100세 시대 필수적인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듣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하는데요. 100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원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수 보장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입원비를 한번 저희가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자, 입원비 많이 들어보셨는데 가성비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는 돈이 너무 비싼데 내가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데 왜 보험료가 비싸졌는가를 한번 봤더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원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입원을 적게 했었는데 현재로 돌아오면서 입원을 점점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만큼 돈을 많이 비싸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요. 우리가 입원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싼 보험료만 내고 입원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비교적 나한테 맞는 그런 입원만 찾아서 한번 골라 담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자, 2번을 보면 100세 시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수명이 짧다 보니까 60세 이후에 입원 치료하시긴 숫자가 이제 적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60세에서 70세로 보시면은 의료비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입통원하고 입원하는 횟수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우리가 노후가 돌아갔을 때 입원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차후에 내가 많이 사용할 입원비를 골라 담아보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떤 입원을 많이 하나 봤더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암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암 입원 많이 하나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약 10% 정도밖에 입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많이 입원을 하지? 라고 봤더니요. 내부기나 순환기, 신경계에서 입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식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 환경들이 바뀌면서 내부기 계통에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심혈관 질환들에 인해서 또 입원을 하시게 되고 고혈압 같은 경우 우리가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입원을 할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질병으로 인해서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의한 사망하고 상관없는, 진단하고 상관없는 입원을 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실손 의료비가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있다라고 보는데 실손 의료비가 있으면 입원비도 또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관을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그 약관을 한번 봤더니요. 병실료 차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병실료 차액 혹시 아시나요? 자, 기준 병실에서 입원을 하고 싶은데 입원을 할 때 기준 병실에서 꼭 입원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틀리겠지만 기준 병실에 입원할 수 없으면 상급 병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고요. 이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 그 차액을 50%만 지급한다라는 약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50%만 또 다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밑에 또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10만 원 한도. 10만 원 한도로만 지급을 한답니다. 자,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두 가지를 봤는데요. 자, 5일 동안 입원을 했고요. 그 차액이 9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손 의료비에서 90만 원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실손 의료비에서는 45만 원만 보상이 됩니다. 왜 45만 원만 보상이 되냐면 90만 원 중에서 5일 입원한 것을 계산했더니 하루에 18만 원씩이고요. 그거에 대한 차액분 50%만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기준이 제가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만 원보다 9만 원이 작기 때문에 9만 원 기준으로 해서 45만 원만 보상이 되죠. 그러면 내가 실손 의료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4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입원을 작게 했을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250만 원이 발생이 됐다면 본인의 부담금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똑같은 계산으로 방식을 해봤더니요. 50% 125만 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125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거는 100만 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면 125만 원도 아니고요. 250만 원도 아닌 10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손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또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입원비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입원비가 얼만큼 비싼데 어느 정도가 되는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을 골라 담으면 좋을까를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일반상해 입원비입니다. 일반상해 입원비는 상해로 다쳐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받는 거죠. 첫날부터 받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3일 초과 4일째부터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첫날부터 받는 걸 기준으로 준비해 봤고요. 자, 모두 1만 원 기준으로 봤더니요. 일반상해 의료비는 2,950원.
거의 3,000원 정도 되죠. 여성은 3,000원이 조금 더 넘습니다. 근데 일반상의 의료비로만 만약에 내가 5만 원 정도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만큼 가게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입원을 할 때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입원비를 선택을 해보는 거죠. 자, 10,000원 기준에 255원이면 예를 들어서 4만 원 정도를 내가 준비하고 일반상의 의료비 10,000원 정도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때는 첫날부터 합해서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로 치면은 4만 원을 준비한다 그래도 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게의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입원할 경우에도 많죠. 그러면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0만 원 정도를 내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상의 의료비 10만 원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질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병 입원비도 보면은 질병 입원비를 첫날부터 받는 거고요. 10,000원을 준비하자면 남자는 8,500원 정도, 여자는 9,900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내가 거의 10,000원 돈을 내고 10,000원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가성비가 안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로 가성비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똑같이 질병도 마찬가지로요. 종합병원에 내가 입원을 할 확률이 많으니까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보장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보면요. 10,000원당 1,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겠죠. 역시 똑같이 4만 원 정도를 준비한다 그래도 질병 입원비 10,000원을 준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 질병으로도 봐도요.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입원비를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그 자료를 보신 것처럼 꼭 암이 아니더라도 고혈압이라든가 뇌혈관이라든가 이런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런 입원비를 별도로 준비를 한다면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또 치매에 대한 위험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치매 치료를 받으시면 치매가 약 30% 정도 가깝게 입원비를 받고 있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도 10,000원당 300원 정도면은 오히려 그냥 질병 입원비만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준비를 하실 때 입원비라는 것은 한번 내가 준비를 하고 나서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 180일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내가 보상을 받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받지 않게 되는데 입원비는 입원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180일을 받고 나서도 자, 180일 동안은 휴먼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후에 또 입원하게 되면 다시 180일이라는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입원할 때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입원을 오래 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한다라면 입원비를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100세 시대 필수 보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입원비 플랜 오늘 저희가 짜드렸는데요. 왜 필요한 건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 건지 소개해드렸고요.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셔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릴게요.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4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들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848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예, 식품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이 있던데요.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맹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영업배상 책임보험하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을 아마 두 가지를 전부 다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중에 뭐를 선택할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외부적인 사고, 그래서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이 왔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뭔가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영업배상 책임이고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은, 식품 가공업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식품을 납품을 하고 나서 소비자가 그 식품을 섭취했는데 만약에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그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이럴 때 이제 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요. 준비하실 때는 두 가지 다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예,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보험 모두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볼까요? 0411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살펴볼게요. 저는 43세 미혼 여성입니다. 5년 전에 주계약 1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감액이나 감액 완납을 하고 추가로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 전화 연결했던 분이랑 좀 상황이 비슷한 것도 같고요. 유은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앞서 답변 드렸던 분하고 이제 내용이 좀 흡사한데요. 추가로 다른 보험을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 거 보니까 종신보험만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보험에 대해서 좀 제한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추가로 하나로 더 보험을 들고자 하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있으시고 기존에 있는 보험료를 좀 줄여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예. 사망보장만 주로 1억 원이 보장이 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미혼 여성이시고 하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신다면 절반 정도를 떼어낸다면 한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줄겠죠. 그래서 1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지금 필요로 한 부분들을 채우신다면 충분히 종신보험과 또 필요로 한 추가 보장을 같이 준비해 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 받으려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종신보험 보장이 없어서 예. 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더 가입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고 싶고 예. 제가 실손의료비가 없는데 꼭 필요한 건지도 좀 궁금해서요. 아, 종신보험이랑 실비보험이랑 둘 다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종신은 저기 보장 조그만 게 뭐가 있어요. 아, 예. 있기는 한데 왜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예, 예.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실손도 없는데 꼭 그걸 주위에선 가입하라고 하는데 가입을 해야 할지. 그간 좀 많이 건강하셨나 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실비보험은 저희 많은 전문가들께서 필수적으로 1등으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요. 45이세요. 혹시 미혼이신가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볼까요? 4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종신보험 있으신데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추가로 가입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실비보험은 꼭 필요한 건지를 여쭤보셨는데 맹충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두에 말씀하실 때 그 종신보험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전에 주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주계약이라고 써 있어서 사망보험만 1억
정도가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 특약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단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써 있는 게 우리가 특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게 없이 그냥 주계약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증권을 보면 위에 이렇게 뭐 한 줄, 두 줄만 네. 써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허전해 네. 아마 보이셔서 네.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여성시대 건강보험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도 이거 전부 다 이제 완납되시고, 보장만 이제 받으시면 되는데, 8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성시대 건강보험처럼, 암이라든가, 뭐, 뇌졸중, 급성심근색도 전부 다 2천만원씩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특약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존에 있으면서 보장을 받는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유니버설 평생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유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장을 준비하는 게 이제 사망 보장 위주로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미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망 보장을 왜, 준비를 하셨나, 그러니까 살짝 전 좀 궁금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축 상품으로 제가. 저축 권유를 받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보험료 좀 부담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합해보니까 보험료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사망보장을 저축으로 하셨다니까 제가 한번 그냥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저축 기능으로 가져가시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생존에 있으면서 내가 보장을 받는 것을 가져가길 원하세요? 보장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두 개가 어떤 게 무조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내가 먼저 필요한 게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장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앞서서 이제 유은경 전문가님하고 상담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도 주계약 비슷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계약을 감액을 하고, 감액이라는 것은 주계약을 줄이는 거예요. 1억이 돼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이렇게 줄이면은 돈으로 봐도 한 7, 8만 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7, 8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을 갖고 내가 새롭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미혼이시니까 아예 그냥 저축은 저축대로 내가 따로 준비하고 사망 보장만 받던 것을 아예 그냥 생존보험으로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입원비만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살펴본 거는, 네. 그래서 그냥, 손해보험사에서, 생존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만 준비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한번 해봤었어요.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네. 암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뭐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하시고, 여성이니까 지금 미혼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프면은 나를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하면 그러면 그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나 입원비예요. 그래서 수술비, 입원비 같은 경우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것으로 봤더니 약 12만 원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2만 원요? 예, 그러면 현재 만약에 종신보험으로 15만 원 정도에서 12만 원 정도로 만약에 내가 보장을 다운을 시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보장은 이제 일단 늘어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바꾼 거예요. 사망을 받던 것을 갖다가 보장으로? 내가 진단비나 이렇게 내가 살아 있으면서 보장을 받는 걸로 변경을 좀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하시는 게 만약에 그거라면 네. 그것을 먼저 좀 준비하시고 만약에 결혼하시고 또 사망 보장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준비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 기능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노후가 또 걱정되면 연금은 또 따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실손은 꼭 해야 되는지를 여쭤본 것 같은데요. 아, 예. 거기에 지금 해주시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 실손도 같이 포함이 된 거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병원비에 대해서 약 90%나 80% 정도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거의 필수 보장이라고 해서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 안에는 뭐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입원비, 실손 의료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준비했을 때도 한 12만 원 정도면은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실손까지 포함된 거면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이 일단 다운돼 있는데 저는 지금 실손이 없는 상태니까. 네네네. 플러스가 된 금액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네. 최종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평생보장보험, 종신보험 있잖아요. 그거를 네.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연금 따로 준비하고 살아있을 때 보장을 따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고민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 주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저희 만나봤고요. 또 이번에 문자 풀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주실 수 있고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284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번 문자는 윤경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예.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든 가입을 하실 수는 있으십니다. 예, 그런데 아무 보험에는 가입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유병자 플랜이라는 플랜이 있는데 325라는 조건에만 충족하면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325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소견으로 병원에 가신 적이 없고 2년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신 경력이 없고,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으신 경력이 없으시다면, 세 가지만 충족하신다면은 이 상품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가 더 깊게 봐드릴게요. 자, 이번에 또 문자 볼 텐데요. 2369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19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신청을 했는데 실비보험에서도 뭔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맹충원 전문가님. 네. 안타까운 문자네요. 네.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요. 네. 생존보험하고 사망보험하고는 이제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라고 하셨나요? 아니,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는 것은 생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190만 원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은 사망대로 보장을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손의료비만 물어보셨는데 실손의료비 외에도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라면 진단비, 그리고 중환자실에도 입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하실 때 입원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하셨다면 상해 질병 입원비, 그리고 수술을 만약에 하시고 입원하셨다면 수술비까지도 모두 다 이미 사망은 하셨지만 생존보험도 다 청구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전부 다 청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남편이 지금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데, 예. 실비보험이 없어서 요새 방송 보니까 실비보험 60 넘은 분들도 들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이 혈압약 복용 중인데 가능할까요? 남편분이 지금 나이대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만으로 62세예요. 62 되셨고요. 네. 지금 저희가 받아본 증권을 좀 보니까 종신보험이 하나 있으시네요. 네네, 있어요. 예. 언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2003년도 10월 달에. 그러시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계신 건가요? 보험료는 23만 원 정도 지금 나가요. 23만 원 정도요. 네.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다른 데 혹시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다른 데는 특별히 아픈 데 없는데 집안이 혈압이 있는 집안이어서. 아, 예. 예, 혈압이 좀 있네요, 남편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62 대신 남편분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종신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혈압약 먹고 계시다 하셨고요. 또 실비보험 가입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이은경 전문가 연결해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에 주신 자료 잘 검토해봤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답변 드리는 내용들이 좀 연관적인 게 많이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실비보험은 일단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근데 2003년도 경에 23만 원에 해당하는 종신보험을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으로 62세 정도 배우자님께서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지금 한 14년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납입은 완료가 되는데, 네. 예, 이 시점에서 혈압이 있으시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실비가 있어서 준비를 만약 하신다면, 네. 새롭게 보험료를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진 않으실까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 생활에 비하면은 지금 흔한 그 실비가 안 되면서 이렇게 돈이 20만 원 넘게 나가는 거는 사실 좀 부담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를 해다니 또 는 게 아깝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사전에 받아봤을 때도 한 14년 정도를 납입을 하셨다면은 한 대략 4천만 원 못 되는 돈을 이제 납입을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한 1,600만 원 정도는 이제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과거에 2003년도에 요거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아마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능의 내용을 좀 그런 거를 초점으로. 얘기했었어요. 예. 파는 분이. 예, 그러셔서 한 23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꾸려오신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건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정작 살아있는 동안에 검사를 하거나 이런 혜택을 보시려면 이제 실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셔서 준비는 하셔야 되고, 네. 또 지금 연령대가 62세 정도 되시면은 은퇴를 좀 계획하셔야 되는 연령대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하면 조금 더 결정하시기에는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예, 시청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맹충호 전문가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는 많이 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많고 걱정이 많으시죠? 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일단은 방법론으로 보면은요. 네. 이제 종신보험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시청자님처럼 오랜 기간 납입하신 분들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적립금으로 완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 기간이 한 4년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은 4년 동안 지금 한 23만 원 정도를 더 내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것을 지금 갖고 있는 내가 이미 냈던 돈으로 네. 전부 다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23만 원을 안 내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3만 원 내는데 내가 실손의료비랑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해서 10만 원 정도 더 내려면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종신보험을 없애지는 마시고 네. 예, 문의를 이제 가입하신 곳에 문의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완납 처리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요? 거기서는 못 하셔요? 아,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드리는 곳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조언만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나 이런 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네. 너무 이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셔도 지금 현재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조금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종신보험은 무조건 없애지는 마시고요. 예, 예. 네, 그런 기능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보면은 보험에 이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설명을 잘 많이 듣죠. 그래서 뭐 그리고 용어가 어려워요. 뭐 감액 완납 기능, 뭐 중도 인출 기능, 추가 납입 기능, 뭐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오래돼서 기억이 좀 안 나요. 예,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냥 그 보험회사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돈을 다 그냥 내고 싶은데 이거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문의만 하셔도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아마 보험회사에서. 아, 그래요? 네네. 예, 시청자님. 그럼 내 실손보험은 그럼 어디서 좀 해야 될까?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모두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느 회사를 선택해도 뭐 그다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네, 예. 더 궁금하신 알겠습니다. 부분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 한 번만 더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자 풀어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148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신과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은경 전문가님. 네. 예. 정신과 기록이 있으시면 보험 가입하기는 좀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상담을 좀 받으시려고 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시다면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도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셔서 정신과 기록이 남게 되면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이제 위험이 발생이 돼서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신과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부족한 부분이나 점검을 해보시고 미리 한번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914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까지 오늘 상담하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라이프 플랜 A 강의 예고해드릴게요. 자, 오늘 100세 시대의 필수 보장으로 2번비 플랜 전해드렸는데요. 내일은 그 2탄으로 수술비 플랜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에 2666번 지금 화면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또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